자, 이제 특징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 4개 종목인데, 와, 오늘 종목들은 이 등락폭이 좀 상당합니다. 그래서 뭔가 이슈들이 좀 강력했던 것 같은데, 먼저 넷플릭스입니다. 넷플릭스가 오랜만에 9% 급등을 했어요. 자, 넷플릭스 세계적인 동영상 스트리밍 업체이죠. 자, 이게 블룸버그에서 보도가 하나가 나왔습니다. 광고 지원 서비스, 넷플릭스가 하고 있죠. 조금 낮게 구독료를 받으면서 대신에 이제 광고를 계속 봐야 되는 이런 하나의 섹터가 있는데, 요 신규 가입자가 최근 한 2달 만에 100만 명 이상, 100만 명을 이제 돌파했다라고 요걸 보도를 좀 했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좀 효과가 있을까? 기존 가입자들이 일로 오면서 오히려 좀 수익성이 악화되는 거 아닐까? 이런 우려가 있었는데, 요 신규 가입자들을 보니까 기존 가입자는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고, 실제로 새롭게 유입이 되거나 아니면 기존 가입자 중에 이제 만료가 된 이런 사람들이 고민하다가 좀 싼값으로 들어오는 이런 흐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가입자들 갑자기 이걸 해지하고 갈아타거나 이런 확률은 많지는 않았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점이 있어서 이 신규 가입자 100만 명이 상당히 좀 의미 있는 증가세였다라는 보도가 좀 나왔고요. 그리고 우리가 한 얼마 전에 넷플릭스가 지금 그 광고주들하고도 요 최소 시청자 수가 어느 정도 됐을 때 이제 광고비를 우리가 이제 받고 요런 계약들 옵션들이 있었을 텐데, 요 최소 시청자 수 못 맞춰가지고 광고주에게 일부 뱉어냈다라는 거 우리 한번 다룬 적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 약속한 최소 시청자 수도 넘어서면서 좀 빠르게 요 프로그램이 안정을 찾고 있다. 요런 보도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급등을 했다. 이렇게 좀 정리가 될 것 같고요. 또 한 기업은 이제 엑센추어입니다. 엑센추어가 7.3% 상승을 했는데, 이 기업이 글로벌 컨설팅 기업입니다. 자,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매출액이 전년 대비 5% 증가를 했습니다. 시장 예상치 웃돌았고요. 조정 EPS도 전년 대비 6% 증가를 하면서 역시나 시장 예상치 웃돌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실적이 잘 좋아서 올랐나 보다 라고 할 텐데, 사실은 불안 요소도 있었어요. 올해 연간 EPS 목표치를 종전 11.2에서 11.52달러로 예상을 했는데, 이걸 10.84에서 11.06으로 하향 조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요것 때문에 약간 휘청하기도 했었는데, 다만 엑센추어가 우리 이제 수익성 개선을 위해서 구조조정 할 거야. 전체 직원의 한 2.5% 비율인 19,000명 구조조정 감원할 것이고, 또한 사무실 공간들도 통합을 하면서 비용 통제에 나설 거야 라고 한 부분들이 일단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좀 받아들여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7% 넘게 올랐다,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고요. 정말 이 애증의 기업입니다. 애증의 기업 코인베이스, 어느 급등 아니면 이제 급락인 흐름들이 자꾸 반복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간밤에 14% 급락을 했습니다. 규제 리스크가 또다시 부각이 된 이유인데요. 미국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인데, 이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약간 증권거래소 같은 그런 개념일 텐데, 거기에서 이 증권법 위반 혐의에 따라서 이제 조치를 내리겠다라고 이제 사전 통지를 한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떤 조치를 내린 게 아니라 우리 조치할 거야 라는 웰스 노티스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어떤 부분에 있어서의 증권법 위반이냐 하면 이걸 구체적으로 알리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나온 얘기는 그냥 약간 폭넓게 나온 얘기는 그냥 거래소 운영 자체, 그리고 스테이킹 서비스, 예치 서비스에 있어서, 그러니까 기관 투자자들이 코인 예치하고 이렇게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아무래도 법 위반 사항이 좀 있다, 이렇게 예상은 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코인베이스 측에서는 우리는 지금 증권거래위원회가 공정하게 제대로 우리를 평가한 것 같지 않다. 그래서 우리는 필요한 경우에는 법적 절차도 우리도 진행을 할 것이고,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평상시대로 거래소 잘 운영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인베이스는 오는 29일까지 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이런 조치, 이런 통보에 대해서 반박 여부를 좀 통보를 해야 되는데, 아마도 할 가능성은 좀 있어 보이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주가가 많이 급락을 했고, 여기에 이제 오펜하이머에서도 이 규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너무 커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시장 수익률 상회에서 시장 수익률로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이런 게 좀 맞물렸는데,
시장에서는 여기서 얘기하는 증권법 위반 혐의에 따른 그 조치가 뭘 것이냐, 이게 뭐 실제로 되면 영업 중단이나 금지 조치까지도 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데, 이게 법적으로 가게 되면 아마 뭐 1, 2년 안에 끝날 이슈는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소송이 매우 좀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는데, 뭐 그런 점들도 다 불확실성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주가의 발목을 잡았다, 좀 정리가 될 것 같고요. 자, 마지막 기업은 블록입니다. 블록도 거의 뭐 15% 가까이 급락을 했어요. 모바일 결제 업체입니다. 전에 이 사명이 스퀘어였거든요. 그래서 이 티커가 SQ인 것도 처음에 이제 블록인데 티커는 왜 SQ지 해서 봤더니 아마 전에 했던 뭐 티커와 좀 연결이 있는 뭐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블록이 아주 좀 안 좋은 상황에 좀 처했어요. 행동주의 펀드, 행동주의 투자자로 알려지는 이 힌덴버그 리서치가 이 블록의 비리를 폭로를 했습니다. 이 힌덴버그 같은 경우에는 공매도 전략에 매우 특화되어 있는 곳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몇 개 기업들의 문제를 아주 집요하게 제시하면서 이제 미리 이제 공매도를 좀 치고 주가가 빠지면 이제 수익을 내는 뭐 이런 방식의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제 블록이 타깃이 된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힌덴버그의 주장이 뭐냐 봤더니 2년간 우리가 블록을 조사했다. 들여다봤더니 얘들이 운영하고 있는 요 캐시앱, 이게 모바일 결제 서비스를 하는 뭐 그런 앱인 것 같은데요. 요게 단기적으로 엄청나게 성장을 했는데, 그 성장을 봤더니 범죄나 불법적인 활동을 하는 고객 기반이더라. 그러니까 이게 캐시앱은 대부분 이런 모바일 결제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은행을 약간 끼고 가는 뭐 그런 형태를 많이 띠는데, 요 캐시앱은 중간에 그런 중개적인 은행이 필요 없이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이런 약간 사기, 자금 세탁, 뭐 이런 고객들이 주로 이거를 많이 활용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봤더니 40에서 75%가 이제 가짜 계정이더라. 그리고 어떤 고객에 대한 데이터도 뭔가 너무 과장되게 시장에 좀 알리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인 것이고, 그리고 그 고객들도 그닥 정상적인 일반적인 뭐 그런 고객층들이 아니었다라는 거 이제 폭로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코로나19 때 정부에서도 많은 이제 지원금들 뿌렸었잖아요. 그때도 아마 블록이 은행 계좌가 없어도 이걸 받을 수 있어 하면서 이 캐시앱을 많이 홍보를 했고, 그러면서 실제로 이제 폭발적으로 이제 사용자들이 많이 늘었는데, 그 과정에서 아마 부정수급도 꽤나 있었던 것 같고, 이게 실제로 드러나면서 애리조나 주에서는 뭐 그들에 대한 또 환수 요구를 하고 있는 뭐 이런 흐름이다. 이제 이런 게 힌덴버그의 주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요 소식 나오면서 주가는 이제 급락을 한 건데, 다만 이 블록 측에서는 우리 증권거래위원회와 협력해서 이거 우리가 아니라는 거 밝힐게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건 정말 부정확하고 오해의 소지가 있는 보고서였다. 우리는 이 법적 조치도 모색하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명서를 낸 거죠, 온라인으로. 근데 이제 반박문을 낸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주가는 급락을 했습니다. 요거는 그래서 진행되는 이 사항들을 앞으로 저희들이 좀 체크할 필요는 뭐 있는 뭐 그런 이슈인 것 같습니다. 근데 진짜 뭐 공매도를 위해서 뭐 없는 재료를 막 뿌리는 건 오히려 그게 또 범죄가 될 텐데, 이게 좀 어떻게 결론이 날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죠?